그렇다면 반도체가 끝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반도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연휴 출발했지만 저 길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는 대신 되게 짧을 예정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증시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열렸다면은 오늘 또 우리는 빨간색을 볼 수 있었겠습니다. 어제 미국은 또 사상 최고치를 써냈죠. 자, 물론 우리는 앞으로 일주일이나 쉬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미국 움직임은 딱히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다음주 금요일에 개장했을 때 대박 터지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죠. 일단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중심에서 올랐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낙관적인 생각이 나타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나 급등했고요. 만약 우리나라가 오늘 장이 열렸다면은 반도체 주식이 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겠네요. 자, 진짜 한 달 만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전망 이렇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들떠 안 봤는데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보니까 야, 그때 안 사고 뭐 했냐, 요런 얘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도 또 반도체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뭐 조선, 방산, 전력설비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런 얘기 맨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반도체에서 반복할 가능성도 있겠죠.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삼성과 닉스가 여기서 더 올라 버린다면은 코스피 4000 그거는 진짜 약과다. 5000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어제 테슬라는 5%나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장이 좋았는데 넌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어제 3분기 인도량이 발표되었는데 예상보다 좋은 인도량이 발표되었다고 해요. 잘 팔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굳이 찾아보자면은 미국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가 되었죠. 거기에 따른 판매 대수 감소 걱정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건 뭐 갑자기 일어난 이벤트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이벤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5%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최근 들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애들 오를 때 조금 쉬어간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주봉 보면은 조금 하락할 때가 되기도 했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현대차는 승부수를 띄웠다는 소식입니다. 외로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가 생각나는 게 바로 딱 현대차 기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유럽과 일본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우리나라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죠. 현대차는 괜히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세 걱정 때문에 왼쪽에 보다시피 현대차 주가는 많이 눌려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미국에서 방금 전에 보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끝났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강수를 뒀어요. 오히려 아이오닉5 가격을 인하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존에 미국 정부가 7,500달러를 지원했다고 해요. 전기차를 사면요. 그런데 이 7,500달러가 사라지면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대차는 오히려 할인을 9,800달러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더 싸게 판다는 거죠. 말 그대로 박리담에 안 남기고 많이 팔겠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기차 쪽에서 선두에서 위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참고로 올해 3분기 현대 기아차는 전체 차량 기준 미국에서 4등에 올랐다고 합니다. GM이 70만 대 팔았고요. 토요타가 62만 대, 포드가 54만 대, 현기차가 48만 대로 이 정도면 충분히 잡을 만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차의 승부수가 나타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많이 팔면 팔수록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벌써 뉴스가 끝나가고 있어요. 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B2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따서 갚을게. 야, 정말 엄청난 명언이죠. 그런데 이 명언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전국에서 서로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신용거래 융자는 보시다시피 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23조 원을 넘겼습니다. 참고로 코시국대 최고점이 25.6조거든요.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슬슬 우리나라 증시도 한 번쯤은 좀 쉬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
생각도 듭니다. 자, 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르분들도 내심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하지만 항상 그 우리 기대가 피크를 쳤을 때 꼭 뒤통수를 때리는 게 증시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이닉스 하루에 10%씩 오르는 그런 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당분간은 신용잔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기르분들 오늘의 주제 메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추석 기간 동안 내가 어떤 기업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다가온다는 걸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기존에 좋았던 조선 방산 전력설비 화장품 등 기존 실적주들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다시 쭉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되는 섹터가 생기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를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반도체도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실적이 그만큼은 따라가지 못할 거란 말이죠. 보통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는 내년의 실적을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실망감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돈이 다시 반도체에서 조금 빠져서 다른 실적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렇다면 반도체가 끝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반도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저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 자료, 어닝 서프라이즈죠. 2분기에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기준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을 이렇게 1등부터 10등까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친구들 기름들이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상위 6개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심택,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서프라이즈 낼 때 살걸, 이런 얘기를 아마도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 많이 갔으니까 살짝 접어두도록 하고,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친구가 좀 탐나지 않나요? 에코프로비엠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혹시나 2000지가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았다면 진짜 바닥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반도체의 이 차트를 이 친구가 따라갈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물론 에코프로비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2차전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신증권 이 친구도 서프라이즈를 냈었거든요. 한 번 더 이제 증권주, 사실 증시가 오를수록 증권주는 올라가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신증권도 한번 보도록 하고, 다만 요런 차트는 건들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평선을 다시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일단은 보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NC소프트와 HD현대에너지솔루션. NC소프트 언제 이렇게 올랐나 좀 싶긴 하죠. 아이온2 신작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 올랐다가 많이 조정받았는데, 한 번 더 아이온2 그 다음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위치가 꽤나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안 좋은 이벤트가 나타나면서 막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이 친구도 우상향을 하고 있죠. 빠질 때 사는 전략을 이번에도 쓸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프라이즈까지 냈던 기업이니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몇 명일까요? 지금 가입자 수는 2172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좀 적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2198만 명이었는데 26만 명이나 줄어들었고요. 그 말인즉슨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수령자는 늘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가 대성공 거둘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국민연금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그 공격적인 투자가 성공해서 저도 연금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연휴 기리분들 푹 쉬시고요. 아까 보셨던 서프라이즈 기업들 한 번쯤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